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사무관리 담당교사 박준후입니다. 벌써 4차 수업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으로는 표 작성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글 기능 중 표 작성을 사용하여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를 오늘의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즉, 오늘 수업은 한글 기능 중 표 작성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표 작성을 사용해서 실제로 문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놓고 사용하는 기능을 어떤 것이라 하는가? 정답은 2번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빠른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타일 기능의 단축키는 어떤 것인가요? 정답은 4번 F6키였습니다. F6키를 키면 스타일 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제작 및 편집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용지 편집키인 F7키랑 잘 구분하셔야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번 시간의 복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배울 표 작성이란 복잡한 내용이나 수치 데이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표시할 수 있는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 작성 후에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캡션 기능을 사용해서 부가적으로 표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실제 실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겠죠? 같이 실습을 해봅시다. 예, 4차 실습 시간입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으로는 표 작성하기입니다. 실제로 문서에서 표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약돼서 보여지는 것이 아무래도 문서에 좀 더 깔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의 경우 실제 위에 편집에 표를 누르시면 표 만들기를 통해서 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NT를 쓰셔도 되지만 우리는 단축키는 외우기가 힘드므로 표 이 버튼을 눌러서 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만들기를 보시면 줄수와 칸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줄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로로 몇 개가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5줄의 실제 이 표는 5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칸수는 그러면 무엇이냐? 가로 쪽으로 세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칸수는 6개가 있다. 여러분들이 줄수와 칸수가 헷갈리실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부분을 누르셔서 실제로 모양을 똑같이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줄수와 칸수는 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줄 6칸에 표를 작성한 후 일단 데이터를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데이터가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완성이 되었는데 위에 보이는 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 합계란을 제가 비워놨습니다. 이 이유로는 여기는 자동식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비워놓은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똑같이 정렬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위에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면 위와 아래가 거의 데이터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합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실제 데이터들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일일이 데이터를 보고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자동적이라는 거는 여기 앞에서 예를 들어 글씨가 바뀔 경우에 뒤에 합계가 바뀌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오타를 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려야 되는 곳을 F5키를 누르시면 블럭이 잡힙니다. 거기 테두리를 넣어야 되는 곳에 클릭을 하시고 F5키를 누르신 후 쪽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을 들어가셔서 대각선 부분에서 대각선을 그려주시면 실제로 완료가 됩니다. 근데 위에 표랑 글자가 한 개 없죠? 이 글자는 캡션 기능입니다. 캡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백 및 캡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누르시고 여기에 글자를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을 해주시면 실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습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따라하는데 어렵진 않았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모두 실습을 끝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은 표적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표적성은 언제 쓴다? 그렇죠. 복잡한 내용이나 수치 데이터가 나타날 경우에 쓴다. 그리고 표적성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위에 꼭 써줘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도 잊진 않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도형 제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도형들을 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실습을 따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